안녕하십니까? 2021년 정세정망 북한 챕터를 맡게 된 고명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2021년 북한 정망에 앞서서 2020년 북한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결과적으로 북한한테는 이제 잃어버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재로 인한 이 경제적 여파도 있었지만 더 큰 요인으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이런 경제적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김정은의 전략적 패착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미 대선이 있는 2020년에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2021년에 이런 잃어버린 2020년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이 좀 더 도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 평가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대외 환경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주로 이제 북한의 중대 도발을 지칭한다고 여겨졌는데요. 2019년 내내 트럼프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압박하려는 김정은이 그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대통령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 외교, 그러니까 이제 정상 간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외교의 결과로 인해 김정은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예고하고 있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의 배달이 필요 이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친서 외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트럼프가 미 대선 이전에는 도발을 자제해달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냈고,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그리고 몰입돼 있었던 김정은은 트럼프의 재선에 어떻게 보면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도발을 자제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이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보면 타결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북한 측에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자제가 사실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물거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020년이 잃어버린 한 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을 만회해야 되는 이런 이 압박이 커졌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북한 내부 상황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 면에 있어서는 이미 제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2020년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제재로 피폐해 있던 북한 경제를 더욱더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식 방역, 즉 봉쇄를 강조하는 그런 방역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북한 경제에 쇼크를 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대중무역이 2019년 대비 2010년 들어서는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외 무역이 70% 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 경제 관점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북한 경제는 올해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북한 정권의 필요 이상으로 집착한 그런 방역 정책, 여기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2020년은 북한한테는 경제적으로는 피폐해지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그리고 더 어려워진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한국에 있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파멸의 단계로 몰아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특유의 이 전략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 한반도에서 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2020년 내내 이제 트럼프의
친분 관계에 이제 김정은이 집착하고 그로 인해서 이 북한이 대미 도발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대신 남한을 대상으로 이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그런 행태로 이어졌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6월달에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다 보니 지난 1년 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예를 들어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한국 측에서 이 제한적이나마 이제 경제적이나 보건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2021년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1년에는 일단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할 수밖에 없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회귀할 거고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선호하던 그리고 김정은도 선호하던 톱다운 방식에서 이 버텀업 방식의 그런 북미 이제 협상 그런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건 북한이 사실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공들여서 쌓아올렸던 이 북미 대화의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 다 붕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난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로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제 좀 더 점진적인 도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새로 들어서는 이제 미 행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자행해왔던 그런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적용해서 볼 때는 일단 2021년 초반에 SLBM이나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이제 조성을 하고 한반도에 그리고 이런 도발에 대한 이 미국의 반응을 보고 특히 연합훈련이 재개될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에 따라서 수위를 조절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이 없을 때는 이제 내년 후반기에 ICBM 발사로 이어지는 그런 점진적인 도발 증가 이런 로드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극진적인 그런 도발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이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전략적 모멘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도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지금부터 12월이죠. 그때부터 연합훈련이 재개될 수가 있는 내년 3월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중대 도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대 도발이란 이 ICBM 테스트 같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그런 도발을 함으로써 일단 북한이 이 전략적 주도권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북한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만약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이제 연합훈련 재개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고 둘째로는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한 추가적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년 동안의 전략적 모멘텀을 상실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다급하다는 제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다급하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빠른 상황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급진적 도발 로드맵을 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어떤 도발 시나리오를 택하는 것은 김정은 본인의 판단과 그리고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도발 시나리오를 북한이 취하든 간에 북중 간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지금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때문이라도 북한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지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런 그 도발 시나리오와 이제 밀접해지는 북중 관계를 감안해 볼 때 2021년에도 남북 관계는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발이 특히 일어날 경우에는 한국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부분을 포기하고 아무래도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